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마다 세상살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픈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정치 사상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정치 철학도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정치 이념도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차기 20대 대통령은 정직한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차기 20대 대통령은 정직한 정부 만들 대통령이 뽑혀야 되겠습니다. 차기 20대 대통령은 정직한 정치할 대통령이 선택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정직한 지도자를 운하는 때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정직한 지도자를 열망하고 있어요. 앞으로 전 세계는 정직한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정직한 지도자를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미래는 정직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겁니다. 미래는 정직한 나라가 세계를 통치하고 정복하고 세계를 통일할 겁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정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좌우 대립을 끝내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좌우 대립을 끝내야 한다. 정직으로 좌우 대립을 끝내야 돼요. 다른 약이 없어요. 끝낸다는 것은 마무리한다, 종식시킨다, 지워버린다, 잊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좌우 이념 논리에 빠지면 나라 망합니다. 좌우 이념 논리에 빠지면 나라 병들고 거들납니다. 정직한 정치를 내세워야 돼. 정직한 정치를 지향해야 돼. 여야가 중요하야 이제 지금. 여야 싸우기만 싸우지 뭐 합니까? 다 자기 당밖에 몰라. 국민 여러분, 여야가 자기 당을 위해서 정치하려고 그러지 국가는 안중이 없습니다. 국가는 안중이 없어요. 좌우 이념 논리는 기가 막힌 우리 한민족의 현실이고, 좌우 이념 논리는 가슴 아픈 우리나라 한민족의 민낯입니다. 민낯. 좌우 이념 논리는 통탄할 한민족의 실상입니다. 실상. 뭔 상? 실상이에요. 한민족은 두 체제로 분단된 불쌍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두 사상으로 분단됐고, 두 이념으로 분단됐고, 두 세력으로 분단됐어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분단됐으면 합치기가 좋을 텐데 두 이념으로 분단됐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 안에서 또 두 체제로, 그러나 여야가 민주국가에서는 필요한데 여야 그 안에 또 두 이념으로 두 체제가 나누어진 슬픈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이념으로 두 사상으로, 무엇으로? 이념으로 두 사상으로 나눠진 슬픈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념으로 두 세력으로 나눠진 슬픈 나라예요. 이념으로 우리끼리 안에 두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좌우인 이념과 사상은, 이념은요 종교보다 무서워요. 나 그랬잖아요. 이념은 정치, 권력, 이권 다 그가 붙었기 때문에
종교보다도 무섭고 사생결단하는 관계입니다. 이념은 죽도록 싸우는 관계고, 서로 씨를 말려야 되는 줄 아는 관계고, 서로 이 사상은 척결하고 계멸해야 될, 그래야만 되는 줄 아는, 그건 무서운 겁니다. 좌우 대립은 그래서 연방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좌우 대립은요, 합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한쪽을 제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한쪽 씨를 말린다고 되고, 한쪽을 끝장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방제도요, 연방제라는 것은 인민공화국으로 연방하자 그 말입니다. 자유민주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낮은 연방제나 고연방제나 다 그 말이에요. 인민공화국으로 통일하자 그런 말입니다. 결국은 그게 결국은 좌우 대립은 한쪽을 쓸어버린다 되는 것도 아니고, 좌우 대립은 한쪽을 쳐내야 돼. 좌우 대립은 한쪽을 죽여버려야 되고, 한쪽을 숙청해버려야 되고, 한쪽을 계멸해야 되고, 한쪽을 척결해야 되고, 한쪽을 토벌해야 돼.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좌우 대립은 절대로 독약입니다. 독약. 무엇이라고요? 민족의 독약이야. 좌우 대립은. 좌우 대립을 고칠 약이 없어. 근데 세상에 뭐이 없다고요? 좌우 대립을 고칠 약이 없어. 좌우 대립을 해결할 약이 없어요. 세상에는 좌우 대립을 해소시킬 약이 없어요. 여러분 뭘로 좌우 대립을 막겠습니까? 안 돼. 여야 안 돼. 딱 약 하나 있어요. 정직 정치입니다. 정직. 왜냐? 원래 공산주의도요, 원래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칼 막스가 처음에 할 때에 나쁜 마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좋은 뜻이었어요. 공정사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맞지.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안 맞습니다. 거짓말이 되죠. 좌우 대립은 정직 정부 만드는 것이 약이야. 정직 정부 또는 정직 운동. 정직으로 하나 되고 정직으로 뭉쳐야만 해결되지. 좌우 대립의 이념 문제는 아까 그랬지, 약이 없다니까. 약이 없어. 저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에 신탁 통치 문제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해방 다음 해인 1946년 3월달 3.1절 기념 그때가 이제 문제야. 기념 좌익 우익이 그때 이제 딱 나눠져서 그때 큰 사건이 서울에 일어납니다. 3.1절 3월 1일이죠. 신탁 통치 반대하는 우파 국민, 그러니까 미군 정파는 서울운동장에서 3.1절 행사를 합니다. 어디서요? 서울운동장에서. 그러니까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좌파들은 어디서 했냐? 남산에서 3.1절 행사를 개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는 어디서 했다고요? 서울운동장에서. 그 당시 좌파는 남산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날 3.1절 행사를 마치고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거리 시위를 하였는데, 급기야 남대문에서 두 세력이 충돌해가지고서 폭력 사태로 발전해가지고 막 경찰들이 공포탄을 막 쏴가지고 간신히 진정이 되는데, 그날도 그냥 피해 활극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 바로 좌우예요. 그때 신문들은 신탁 통치 반대자인 미군 정파를 처음으로 우익이라고 명칭했습니다. 우익. 이게 신탁 통치 옹호자로
반대자는 우익, 그냥 신탁 통치를 옹호자는 소련파로서 자익, 이렇게 해서 자익. 그때 처음으로 기자들이 우익 자익을 처음으로 신문에 냈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우리가 우익 자익이란 말이 그때 신문에서 썼다 그럽니다. 당시에 좌우 대립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컸던지요. 얼마나 엄청났던지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좌익 입장에서는 5년간 강대국 지배를 받지 않은 우익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지금 다 북한 체제는 소련 영향 아래에 있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함께 소련의 못된 지령을 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익 입장에서는 또 그래서 신탁 통치를 받으면 안 된다. 우리는 통일국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익과 좌익이 다 거의 패권 싸움, 강대국의 패권 싸움에 놀아난 겁니다. 그래서 우익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 군정의 이승만 대통령의 쪽이고, 좌익은 소련의 지시를 받은 박헌영과 김일성이의 바로 쪽입니다. 이게 두 쪽으로 나눠졌어요. 근데 두 쪽이 나눠도 무섭게 나눠졌어요. 여러분, 국론이 분열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뭐이 분열되면? 국론이 분열되면. 그래서 그 당시에 우픈 소문이라고, 즉 웃기면서 슬픈 소문이라는 바로 삼각산이라는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노인이 서울에 사는 아들집에 가려고 길을 떠났답니다. 구파발증 왔는데 웬 젊은 놈들이 나타나서 영감님, 당신은 우익이요 좌익이요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감님이 우익이 뭐니 좌익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 내가 오른손잡이니까 그러면 나는 우익이라 해야지. 나 우요. 그러니까 우익은 씨를 말려야 돼. 그 사람들이 좌익이거든. 그래서 우익은 씨를 말려야 한다고 하면서 달려들어서 그냥 발길로 차고 거의 개 차반을 만들어 놓았다 그럽니다. 얼마나 이제 두들겨 맞고 간신히 살아서 이제 걸어서 기어서 그냥 오고 있는데, 아니 또 한 패가 나타나서 영감님 우익이요 좌익이요 또 물어보더래요. 이제 여긴 또 우익이야 또. 그래서 또 아까 또 우익이라 그래서 두드려 맞았으니까 그 영감님이 나 좌익이요. 좌익이요. 그러니까 좌익? 자기는 우익인데 좌익은 씨를 말려야 돼. 그러자 또 거기서 실컷 두드려 맞고 기어서 불광도까지 왔답니다. 기어서. 그래서 이제 불광도 왔는데 또 한 패가 나타났어. 그래서 영감님 우익이요 좌익이요 또 물어본 거야. 하도 우익 좌익이 두드려 맞고 그래서 뒤어가지고 나는 우익도 아니고 좌익도 아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바질 줄 알았더니 또 해석분자구만. 이제 좌익이죠. 그 사람들이 해석분자. 저런 새끼들은 실컷 두드려 패야 돼. 그래가지고 얼마나 맞았던지 서대문 아들집에 와서 죽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게 뭔 일입니까? 그 정도 무서웠어요. 여러분 이순재 영화배우 말 안 들어와서 그 당시에 초등학교까지 좌우익에 막 판이 나라닐 때예요. 얼마나 우리나라 불쌍합니까? 해방되기위해서 독립운동하고 별짓거리 다 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도 우익 좌익이야 또. 이건 무슨 판입니까? 이건 무슨 노릇입니까? 저는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민족의 영웅이 나왔다고 봅니다. 바로 그것은 정직 정치입니다. 정직 정치. 이걸 잘 알아야 돼. 해방 후 몇 년 가지 않아서 국민들이 좌파 우파로 나눠졌는데요. 얼마나 부끄러운 민족의 비극이고 민족의 불행입니까? 이념 논리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공산주의는 나라가 모든 걸 다 준다고 거짓말을 속이고 나라를 망치고, 또 민주주의 또는 또 공산주의 척결해야 되니까 토벌에서도 양민들은 또 뭐가 뭔지도 모르고 또 그쪽으로 갔다가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는요, 제주 4.3 사건, 여성 반란 사건, 국민들은 진짜 불쌍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좌파, 우파, 좌파들도 지금 이북 사회주의 속아갖고 이제 대학교 다닐 때에 저도 한때는요, 강주 사태 날 때 제가 강주 그때 신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제가 그 후로는 제가 민주화 운동의 전남 서열에 몇 번째였습니다. 제가 목포에서 여러분 제가 NCC 회장까지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제가 4.13을 처리하라를 전국에서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신안 장산중앙교회입니다. 그때 고영금 목사님이 우리 집에 일주일 동안 숨었었고, 그때 고영금 목사님, 제가 민주화 운동에 제가 한때는 앞장섰던 목사입니다. 젊었을 때에. 그래서 좌익과 우익의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 몰라요. 사실은 좌익했던 여운형 씨는 또는 종로 김규식 이 사람들은 공산당과 좌우 합작 정부를 만들었지만은 나중에 이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행방불명되고 다 죽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실은 원래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교회가 신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만식 장로님하고 기독교 대표인 현준형 씨를 같이 불러놓고 합작으로 우리 나라를 세우자 거짓말 해가지고 김일성이가 나중에 현준형 씨는 암살해버리고 조만식 장로는 행방불명되고 이제 결국 김일성이가 권력을 잡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속은 거지요. 조만식 장로 여러분 일화 가운데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서 늦게 가가지고 신발 들고 세수하니까 그 유명한 조만식 장로입니다. 그 양반도 김일성한테 속은 거야. 또 김일성이는 또 소련한테 속은 것이고. 그래서 조만식 장로와 그 당시에 기독교 대표인 현준형 씨지요. 그분들 다 좌우 합작으로 우리가 인민공화국 세우자 그래서 그때 세워놓고서 다 죽고, 김익두 목사님도 여러분 김일성 장군을 우리가 주저로 모십시오 하고 그 당시 이북 전역을 다니면서 했다가 나중에 창고에서 총 맞아 죽었습니다. 좌우 대립 무서운 겁니다. 좌우 투쟁 겁나는 것입니다. 좌우 논쟁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차기 대통령은 좌우 대립을 종식시킬 영웅이 나와야 됩니다. 좌우 대립을 끝낼 영웅이 나와야 돼. 좌우 대립을 마무리할 영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정직한 대통령이 나와야 돼. 정직운동할 지도자가 나와야 돼. 정직 정부 만들 대통령이 나와야 돼. 정직 정치할 대통령이 나와야만 좌우 대립을 완전히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정치하면 누가 말도 못해요. 늘 부정직하게 하니까 말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통령 될 때는 나 탕평책 쓰겠습니다. 나 반대한 사람 다 끌어안겠습니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정치인들 말 그동안 다 거짓말이야. 저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대우하겠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 다 거짓말. 이제 우리 그만 속아요. 국민 여러분 그만 속자고 속아. 이제는 정직 정치할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다음번에 한번 보세요. 대통령이 정직하지 못하면 허 씨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거든요. 5년 동안에 200조 털어먹기는 뭐 식은 욕 먹기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이제 여러분 저 유튜브 좀 들어보세요. 얼마나 도둑놈 새끼들입니까? 그렇게 무서운 정치판이야. 정직한 지도자가 나와서 좌우 이 논쟁, 대립 이것을 잠재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끝낼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고 민족 이기가 오고 두고도 후회할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누가 저를 욕을 해도 이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누가 미친놈이라 해도 저는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저는 정신병자라 그래도 정직한 정치, 정직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십자가 한번 지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마음만 모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뭉치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직운동만 하면 제가 그랬죠? 1년에 200조를 벌어요. 200조 벌어. 몇 조? 200조. 200조. 여러분 200조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우리가 정직한 정치하면 1년에 200조. 우리가 갈등 구조로 해서 그렇지 정직한 정부 해보세요. 1년에 200조면 적은 돈입니까? 200조를 벌어도 국가에 삼성보다도 약 1년에 삼성 몇 개, 삼성 5개보다 나서 정직운동이 얼마나 크니. 저는 우리 삼성이 애국 기업이라고 봅니다. 삼성에 1년에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그래서 밥 벌어먹고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걸 가진 자를 우리는 못된 놈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가진 자를 존경하고 또 가진 자는 노동자들에게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좋은 나라 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늘 공산주의가 생긴 거예요. 가진 자들이 베풀어 보세요. 좋은 나라 됩니다. 그리고요, 좌파라고 여러분 손가락 끼지 마시고 좌파들도 잘해주면 좋은 사람 되고 내 사람 됩니다. 우파도 잘해주세요. 그러면 좋은 일꾼 될 겁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정직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정직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정직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정직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정직. 여러분 정직한 지도자에게 한 표만 던지십시오. 어떤 지도자에게? 정직한 지도자에게 여러분 한 표. 몇 표? 한 표입니다. 한 표. 여러분 한 표만 찍으십시오. 정직한 대통령 후보에게 한 표 찍으세요. 한 표. 많은 것 단체 필요 없어. 한 표입니다. 한 표. 한 표. 한 표가 기적을 낳습니다. 한 표가 1년에 200조를 벌여줄 겁니다. 한 표가 나라의 운명을 바꿀 겁니다. 몇 표라고요? 여러분 당신의 한 표입니다. 한 표. 우리 같이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정직한 운동으로 좌우 대립을 끝낼 영웅이 나와서 나라를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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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일으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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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방송을 들어주셔서 하니 감사합니다. 좌우 대립이 큰 암덩어리를 녹일 수 있는 것은
정치입니다. 정직 정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